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약안 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변경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약안 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께서는 추가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기존의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승인 요청 드렸던 사항은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처럼요. 기존에 당초 계획 수립했을 때 그 사업비가 그 설계 전에 이루어진 계략적인 사업비였었고, 지금은 현재 주민설명에 거쳐서 설계가 진행 중에 나온 그런 공사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외 정세하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건설공사비가 오르고 감리 방식이 바뀌고 각종 인증제도의 추가, 그리고 주민설명회 당시 각 읍면동에서 건의되거나 관련되는 건물 이용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설계에 담다 보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회에 변경 승인 요청된 건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11호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12호 삼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13호 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네, 정통은 의원님.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올라온 4건, 지금 서읍면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삼중면 행정복지센터, 서읍면 행정복지센터, 안성상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하여서 지금 설계도 다 떴고 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확보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편의시설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설계 도면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미처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공사하시면서 좀 더 정확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챙겨서 반영시키겠습니다. 네.
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13호 서읍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14호 안성 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15호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16호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 공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호항 2023년도 전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을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1호 시청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제1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나 주차장 확장 부지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옹벽 구조를 보강토 옹벽에서 철근 콘크리트 L 옹벽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부지 평행 계획고를 3m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진입로, 경사로 추가 설치 및 주차 면수 추가 확보를 위해 부지 조성 면적이 1257평방미터 증가되었으며 총 추가 면수는 130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을 당초 주차장 부지 700평방미터에서 주차장 경사로 300평방미터, 1별관 옥상 250평방미터, 2별관 옥상 150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재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2022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고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호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1호 시청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2호 공도 1 초중통합학교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2호 가칭 공도 1 초중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와 건강을 위한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도에 신설되는 공도 초중 통합 운영 학교 안 부지에 건축 연면적 2,600평방미터의 규모로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시비 82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 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25 공도 1 초, 중 통합 운영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전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35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전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75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관해서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35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택지개발 계약 및 유입 하수 증가에 따라 기존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하여 방류 하천, 수질보호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중리 681-5번지 1원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증설공사로서 기존 처리량이 1일 35,000톤이며 10,000톤을 증설하여 시설 용량 1일 45,000톤으로 유입하수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고 건축 연면적은 1,374.32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건축, 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비, 감리비 포함하여 전액 원인자 부담 393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 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45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을 통해 방류 하천의 수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원곡면 내가천리 191-5번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증설공사로서 기존 처리량이 1일 1,000톤이며 1,300톤을 증설하여 시설 용량 1일 2,300톤으로 유입하수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건축 연면적은 1,19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건축, 처리시설, 설계비, 감리비 포함하여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총 126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 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55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면 성원리 산직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 하천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곡면 성은리 156번지회 세필지에 일일 처리량 85톤의 하수 처리장 신설과 오수관로 3.6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고 건축 연면적은 103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건축, 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비, 감리비 포함하여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총 47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 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금석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활용하고자 법적 의무 대상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중리 안성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다항동 112-23번지 1원까지 관로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수 1일 14,000톤을 압송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이고 건축 연면적은 714.7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건축, 처리시설, 하수관로, 설계비, 감리비 포함하여 국비 70%, 시비 30%, 총 181억 7,200만 원입니다. 2023년 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준공 후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 등 행정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7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이 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수질 개선 종합대책 수립이 상생협력사업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안성천 수질을 개선하여 상수원 규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덕면 중리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안에 총인저감시설 1개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건축 연면적은 1,486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건축과 총인시설을 포함하여 국비 60, 시비 40, 총 99억 3천만 원입니다. 2023년 5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 등 행정사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근 의원님. 정태근 의원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저기 2023-3호입니다. 여기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시죠?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예산 하수과장 구상위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9%입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2000년도 저기 추계 비용 추계서가 올라왔습니다. 좀 금액이 지금 23년도에 15억하고 23년도에 18억 3,300만 원 올라왔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3차년도 거는 그렇고요. 2000년도께 좀 너무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 감이 좀 늦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올라오실 땐 가급적이면 이렇게 끝 부분에 하지 마시고
아예 연초에 1년 예산 잡을 때 그때 미리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종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3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4호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5호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전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6호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7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안성맞춤랜드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생명 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건축 연면적은 1,848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건축, 실외 놀이공간, 기타 부대시설 포함하여 시비 100%인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테마파크 착공 및 준공,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및 놀이공간 조성, 2025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관련 주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과 등 행정사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축산정책과에서 올라온 사업 제안서니까 축산정책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좀 많은 관계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혹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그 관내에
그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그 시민이 대략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유기동물이라든가 또 개물림, 개소음으로 인해서 반려동물로 인하는 그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또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안성시에서는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최근 3년 동안 그 유기동물 처리 건수가 한 41%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그 위탁동물보호센터도 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도 확보하고 또 안락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테마파크는 늘어나는 유기견으로 위탁보호센터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입양 가능성이 높은 유기견을 훈련을 통해서 입양이나 운영 프로그램으로 안락사를 연간 한 5% 정도 수준으로 좀 낮추기 위해서 그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안성시 동물등록 현황과 최근 5년간 유실 유기동물 발생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금년도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저희 관내에 그 동물 등록 세대는 8,781 가구에 약 한 13,000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치적으로 보면 연평균 한 2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그 5년간 유실 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그 2017년도에 668마리, 또 2018년도에 738마리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약 한 41% 정도 증가해서 955마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는 약 한 1000마리 정도 발생을 했고요.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700여 마리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안성에서 저기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은 예, 그렇습니다.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저희 일단은 발견은 안성에서 됐겠지만 네네. 발견은 안성에서 됐겠지만 네. 이 전체적으로가 안성 시민이 네. 저기 유기하거나 이렇게 된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희 판단에는 아무래도 그 휴가 시즌이나 추석, 명절 요럴 때는 아마 그 관내에서 그 버리는 것도 상당수 있을 거로 사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비와 사업량 추진 기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안성맞춤 랜드 내 이제 부지가 약 한 16,455평방미터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4,980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 건축 연면적은 1,848평방미터, 즉 한 560평 정도 됩니다. 또 그 실외 놀이 공간은 2,975평방미터로 한 890평 정도 되고요. 산책로하고 주차장이 한 2,000평방미터 됩니다. 605평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75억을 추산하고 있고요. 실시 설계비가 3억 원, 공사비가 72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 7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계획만 해놓으시고 과장님 마무리는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마무리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런 말씀 마무리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 사업은 벌렸는데 네. 설계 도면이 내 머릿속에 있는 설계 도면과 다른 사람이 저기 시작하는 게 네. 지금 마무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 사분 뜰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5년까지 이거 마무리 못 하시는 25년까지 마무리 하신다니. 그때는 되는데. 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야심차게 지금 계획만 지금 하시는 거네요. 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국가 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이 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그 1인 가구 또 이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이 반려인들이 그 상당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근 3년 동안 유기동물 버려지는 게 한 41%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문제하고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반려동물하고 그 동반 관리에서 이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그 추진한다면 입양을 위주로 하고 또 관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그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에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 또 경기도의 동물보호복지 시책 등 상급기관에서 건전한 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정책 목표로 삼는 등 국가계획과 경제, 사회적 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테마파크를 운영하실 때 경제적 수익성과 타당성은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조건 우리 사계 썰매장 마냥 이렇게 투자가 많고 적자 운영으로 진행되는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그 테마파크에 그 강의실이나 이런 그 입장에는 입장료 네. 또 이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그 강의실 임대료나 이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해서 연간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계가 됐고요. 지출은 약 한 3억 2,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연간 수입은 한 5,2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꼭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그 입양 활성화 또 그 유기동물 개체수를 좀 줄이는 거 이런 그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것도 그 유무형의 경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재원 조달은 가능하신가요? 국도비 확보 방안 있으신 겁니까? 저희가 그 계획은 순수하게 그 11호 75억을 이제 추진하는 거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약 한 10억 원 정도는 좀 공모 사업에 응모도 하고 해서 한 10억 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응해서 하여튼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비 따오면은 사업 추진하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요? 네. 이 제 부분에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질문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체크해 온 게 좀 궁금한 부분이 제가 반려동물을 하다 보니까 좀 체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서 혹시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하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은 건축 공사 시에 한 77명 정도 되고요. 공사가 이제 준공이 돼서 이제 시설을 이용할 때 연간 한 64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이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이나 노인 네. 이 일자리가 복지적 이 차원에서 일자리가 우리 장애인분들 일자리가 늘어나나 아까 유기견을 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산책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친화력 있게 해주려면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 제가 궁금한 건 노인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계획에는 그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저희가 향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에 반려동물 병원이 들어있을까요? 혹시 들어있다면 그 운영 방안 혹시 우선은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그 테마파크 내 그 동물병원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 관내 공수위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다행히도 이 소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수의사가 저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을 공수위를 위촉을 해서 그 유기견 치료나 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서 그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테마파크 안에 애견 호텔링 운영 계획이 들어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추진하려고 하는 그 테마파크는 그 유기견을 이제 데리고 와서 그 행정 교정을 통해서 이제 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저희가 그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애견 호텔링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자, 민간 애견 카페에서 유기동물을 혹시 임시 보호하겠다고 지금 이제 애견 카페들이 지금 안성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소규모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소상공 그 인들이 하고 있는 애견 카페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시 보호를 한다고 하면 돌봄 비용을 그 소규모 애견 카페에다가도 지원할 그럴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에 그 이제 저희가 평일에는 이제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 유기견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포획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주말이 문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주말이나 그 야간에 임시로 유기견을 보호하는 개인 등에게 그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라고 예산에 그 좀 일부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 테마파크 설립해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거기다가 마틴랜드 쪽에 그게 운영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냄새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이제 점점 왜 우리 반려인보다는 비반려 인구가 반려인이 한 20% 미만이면 비반려 인구가 85% 정도가 이렇게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냄새로 인해서 또 이제 동물 털 알러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계속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테마파크에서는 입양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한 20마리 정도 그 최소화해서 그 입수시킬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이제 그 이 관리 인력이 뭐 주기적으로 그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크게 냄새는 나지 않을 거로 생각되고 저희가 이제 시설을 하면서 그 이 냄새 안 나도록 그 냄새 관련 시설 그러니까 뭐 공기 정화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좀 그 철저하게 설치를 해서 하여튼 그러한 냄새로 인해서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신경을 쓰겠고요. 또한 그 이 외부 놀이터나 산책로에서 이 곳곳에 저희가 이제 뭐 이 배변 봉투라든가 또 특히나 이 수원시 사례에서 보면은 수원시에서는 그 다른 우리가 일반인이 듣기에는 좀 우스운 소리겠지만 그 이 반려견 소변기가 따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반려동물 화장장을 혹시 포함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하고 이제 사업 추진 절차와 앞으로의 계획 그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 내에 그 저희가 그 동물 화장장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도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적인 영역만 저희가 하고 사적인 영역은 침범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계획은 금년도 9월 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도부터 2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서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면은 2024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건축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또 2024년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인테리어나 내부 공사, 또 놀이공간 조성을 완료해서 2025년 10월까지 또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하고 또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현희 의원님. 그 현재 안성맞춤 랜드에 반려동물 입장 가능한 건가요? 지금 저도 주축이나 이렇게 가 보면은 잔디광장이나 이런 부분에 봄철이나 여름철에 가 보면 애완견을 동반해서 산책도 하고 또 운동시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 같은 거는 네, 전혀 현재 규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성맞춤 랜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안성 스타필드를 갔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 실내 반려동물이 오니까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관련 시장이 연 20% 급성장 추세인 이런 산업이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정말 잘 답변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안성맞춤 랜드에 수익 내는 시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수익까지 낸다고 하시니 하루빨리 사업이 착착 추진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안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성 인구 약 30%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므로 반려동물 관련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저희 안성맞춤랜드 같은 부지를 갖고 있는 게 흔치 않잖아요. 저희 안성맞춤랜드는 그런데 맞춤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렇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 안성맞춤랜드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하루빨리 조금 진행이 돼서 우리 반려인들한테도 좀 문화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공사비 하시면서 나와 있는 이제 다른 테마파크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용인시,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일부는 정말 철장 케이지만 있어서 보호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다채로운 것들을 좀 많이 좀 해놔서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성맞춤 랜드 내에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테마파크를 조금 더 보기 좋은 방향으로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동물보호센터에서 철창 구조로 되어 있는 딱딱한 구조보다는 좀 더 다가가는 방향이 조금 더 부드럽고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든다면 나중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입양을 하실 가족들이 오셔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앞서 의원님들이 다들 얘기를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그냥 안락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교육을 통해서 가정으로 된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반려인들이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애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제 반려동물을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이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될 때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요. 시설물에 관련돼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 예. 시민과 반려동물이 이제 공존하는 사회 도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만 명 이상 정도 시민들이 애완견을 같이 함께 공유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 역시 제가 그 시의원을 준비할 때 나름대로 이 애완견 관련돼서 어떻게 저희가 좀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공약에도 사실 제가 이걸 집어넣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이 동물 테마파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인근에 살펴보니까 그 동물 테마파크 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사실은 화장장까지 같이 동물 화장장까지 같이 함께해서 살면서 마지막에 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안성에서도 이게 뭐 사적인 영역이다, 공적인 영역이다, 자끔 좀 하실 수 있는 표현은 맞지만 저는 가면 가서 공적인 영역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그 장소가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녁에 그 공원을 돌 때 보면 그 맞춤랜드의 공원에서 이 애완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변을 보는 이런 사태가 많아서 주말에 놀러 가신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잔디밭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진짜 그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고 불편한 일도 많이 생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찬성하는데 장소를 너무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해서 뭐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진짜 이 안성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셔서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하여튼 현재 이게 사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국도비를 지금 거의 좀 많이 좀 같이 이제 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있고 추진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안성시는 안성 11호만 그냥 거의 사업을 다 진행하시려고 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 좀 더 좀 세심하게 살펴서 국도비를 같이 반영해서 좀 앞으로 더 미래를 보고 시유지를 뭐 확인을 더 해서라도 그 부지를 좀 선정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윤 의원님. 네, 노파심에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안성맞춤랜드에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 안 그래도 그래야 되겠지만 반려동물이 이제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뭐 배설물의 문제도 있겠지만 큰 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 물론 지금 법적으로 입마개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같은 것에 대해서 좀 홍보나 관리하시는 분들의 그 철저를 좀 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다채로운 의견을 좀 주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성맞춤랜드에서는 지금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제재 조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그 인원이 어쩌면 테마파크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돼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교육을 받으면 그 이상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이준섭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우리가 반려동물의 이제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같이 삶을 살고 마감하는 순간까지 결과적으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안성시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테마파크를 하는 이유는 입양을 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통한 곳인데 거기에 화장장이 같이 있다면 과연 이게 접근하기가 쉬울 것인가. 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저희 뭐 사람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화장장 인근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기관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파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는 집중이 되고 추후에라도 이 반려동물에 대한 환장장애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심을 하셔서 좋은 이치를 해서 따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8호 안성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